모든 고객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렛민 김현웅입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네요.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차가 나와야 드라이브를 신차 출고 대기 중이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힘든 기다림이지만 기다린 만큼 더 애착이 가실 거라고 심심치 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게 온 나의 소중한 차량,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용품 작업해줘야겠죠. 오늘은 용품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동차 신차 패키지,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어디까지 하는 게 합리적인가? 라는 내용으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패키지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 여러 상품이 묶여 있다는 뜻일 텐데요. 당연히 그 안에 틴팅 플러스 블랙박스는 들어가 있을 테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더 붙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업체마다 다릅니다. 일단 기본 금액이 써져 있고요.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추가 금액이 붙는 형식이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비싸 보여요. 과연 적당한 금액인지 단골 저희 썬팅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는데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이거 엄청 복잡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썬팅하고 네. 블랙박스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썬팅이 여기서 145만 원에서 아까 보니까 추가돼요. 뭐 고르면. 막 추가되잖아요, 네. 그죠? 네네. 그러면 엄청 비싼 거예요. 아 그래요? V쿨 K 하는데도 여기다 5만 원도 추가되고, 부가 비싼 필름이에요? 아니요. 난 쉽게 말해서 V쿨, 네. 아까 루마 이런 건 다 네. 미국 거고 네. 나머지는 다 국산 필름들이야. 아 그래요? 그냥 동호회 필름들이야, 동호회. 그래서 그 묶어갖고 네. 어떻게 보면 작업하는 거지. 아... 엄청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별로 쓰잘데기 없는 것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 3가지 혹은 지역에 따라서 4가지 정도만 들어가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당연히 틴팅이겠죠. 일부 테슬라 차주분들이나 미국 차 타시는 분들은 그 어항간지라고 해가지고 틴팅을 안 하고 다니시거나 하더라도 좀 약하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안이 안 보일 만큼 짙은 농도의 틴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틴팅에 대해서는 열 차단 지수, 좌회선 차단 지수 등을 설명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35%, 15%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수치가 낮을수록 어둡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블랙박스겠죠.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문철 TV를 보면은 블랙박스 없을 때 억울한 경우 참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박스는 2채널의 FHD 정도 화질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AS가 확실한 브랜드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싼 맛에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제품 선택했다가 회사가 없어져서 AS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세 번째는 애프터블로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여름에 차 타신 분들은 짧게는 정말 3개월 만에 에어컨에서 걸레밥 냄새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필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필터를 교체해도 냄새가 가시질 않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에바포레이터라는 에어컨의 부품에 곰팡이가 껴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차량 목적지 5분 전쯤에 에어컨을 끄고 송풍을 강풍으로 해놓고 말려줘라. 애프터블로우 요즘 투싼 신형부터는 정품으로 적용이 되고, 기존에도 고가의 수입차에서는 적용이 되던 기술이었는데, 차를 운행하다 시동을 껐을 때 에바포레이터를 말려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만약 내 차에 이 기능이 없다면 꼭 한번 설치해 보세요. 비용은 좀 들지만 에바 클리닝 한번 하려면 이것도 돈이 꽤나 드니까요. 네 번째, 이건 아까 지역에 따라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언더코팅, 하부코팅.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차량 하부의 녹이나 침식이 같은 연식의 차량들보다 훨씬 가속화됩니다. 염화칼슘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은 언더코팅까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리막 코팅이나 PPF 필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유리막 코팅은 사실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길어야 3에서 6개월 정도 유지가 될 텐데, 그 끝나는 주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실 분들은 말리지 않겠지만, 처음만 해서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정 서비스로 딜러가 해준다 그러면 그냥 받으세요. 돈으로 그걸 달라고 하면은 딜러 입금가로 얼마 못 받습니다. 그리고 PPF 필름, 차량 주유구나 라이트, 도어 엣지 등에 들어가는 생활보호 필름인데요. 그러니까 핸드폰 사면은 우리 필름 붙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필름도 처음에 붙여주시면 붙이고 다니다가 귀찮아서 교체하지 않고 떼버리는데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더러워지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차량 처리하실 때까지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PPF 필름도 필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표에서 기타 나머지는 정말 아무 의미 없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차 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신차 패키지 업체에서는 신차 검수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전문가 막 5-6명이 붙어서 막 기계 들고 스크래치, 도장 불량 등을 막 찾아내는 걸 포인트로 광고하고, 유튜브 업체에서는 막 인수 거부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광고 영상을 냅니다.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차주가 시간이 안 나서 대리인을 자격으로 사인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차량 컨디션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검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기계로, 돋보기로 먼지만한 스크래치까지 잡아내서 차주한테 사진을 전송해주고, 이게 과연 차주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고객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빨리 작업해서 나가야 돈 버는데 모든 고객한테 그렇게 인수 거부시키고 다시 차 받고 언제 작업할까요? 영상각, 광고각이 필요한 시점에만 그렇게 하겠죠. 차라는 게 일주일만 타도 미세한 생활 기스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죠. 스크래치 등을 이유로 인수 거부를 하면 환불이 될까요? 교환이 될까요?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서 다시 가져다 드립니다. 공장까지 다시 들어가는 시간, 다시 나오는 시간, 이런 쪽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까운 현대 블루엔즈나 기아 오토큐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수정을 해드립니다. 물론 차량을 만드는 제조사에서 먼지만한 스크래치도 없이 차량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인도해 주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겠죠. 신차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신차 출고 대기 중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